요즘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정치는 대선을 앞두고 갈피를 못 잡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사람들 사이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소년 말 한마디에 한국에 대한 이슈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4월 112만 명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인도 천재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반도입니다. 그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전쟁, 비트코인 붕괴까지 이미 수많은 사건을 정확히 예측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한마디가 전 세계가 이슈가 되고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엔 한국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각색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29일 그 소년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인도의 19세 천재 예언가 소년 아비냐 아난드가 이번엔 한국을 지목하였습니다. 왜? 그는 지금 한국을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그 소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아비야는 인도 바라나시 근처 고대 사원에서 명상 수행을 이어가는 젊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명상가가 아닙니다. 그의 눈은 어릴 적부터 주변을 압도했고 트리칼라 드리슈티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지에 도달한 이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한 줄기 강물처럼 모든 것은 연결되어 흐릅니다. 그는 한때 인도 현지에서만 알려졌던 특이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둘 그의 말을 현실로 마주하게 되면서 그냥 이상한 아이는 현대의 예언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세계를 덮쳤을 때 그는 이미 2019년 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폐 질환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이 되기 6개월 전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동유럽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첫 파동입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폭락하기 직전 그는 디지털 화폐가 하늘로 치솟다가 갑자기 땅으로 떨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만 9천 달러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4년 미얀마 지진까지도 소년은 발생 3개월 전에 시기와 규모를 모두 예측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예언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차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말한 세 가지 징조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너무도 정확히 겹쳐집니다. 첫 번째 징조, 정치의 공백. 지도자는 있으나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모두가 외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정치인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의 본질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도심 광장엔 여전히 목소리가 넘칩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스피커를 위한 소리만 남은 상황. 그건 지금의 우리 아닐까요? 미래연구소는 메타버스 정치 공간 내 유권자 참여율이 실제 투표율보다도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젊은 세대조차 정치라는 단어 자체에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정치가 말을 걸지 않으니 사람들도 점점 귀를 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 누가 무엇을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아난드가 예언한 텅 빈 무대 위의 국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아래 지켜보던 국민들도 점점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사라졌고 지금 남은 건 단지 피로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징조, 경제의 위기. 돈은 있지만 쓸 수가 없다. 자본은 흐르고 있지만 누구도 그 흐름을 조절할 수 없다. 언론은 말했습니다. 14건의 협약이 체결됐다. 경제는 다시 회복 중이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AI와 관련된 주식은 폭등하고 보안주와 코인은 들썩이지만 기존 산업 기반 주가는 땅에 붙어 있습니다. 위기는 통계가 아니라 발바닥으로 먼저 느껴집니다. 뉴스는 회복을 말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들떠 있고 지금을 버티는 사람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는 뜻입니다. 경제는 괜찮다는데 마트에선 장 보던 손이 멈춥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항상 그대로. 입니다. 그 말이 진짜입니다. 폐업 공고가 붙은 가게 앞을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 전기 끊긴 골목. 닫힌 식당. 아난드가 말한 보이지 않는 자본의 단절은 화폐 수치를 넘어 우리 삶 속 숨결의 단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사회적 분열이다. 같은 땅에 살아도 서로 다른 나라처럼 나뉘게 된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진영 갈등. 이제는 친구끼리도 정치 얘기를 피하게 됩니다. 우린 지금 대한민국의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듯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더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3번 실패한 자가 나타난다. 3번 거절당했고 3번 낙인 찍혔다. 하지만 모든 빛이 꺼진 순간 그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작은 불빛이었다.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가 말한 3가지 징조는 정말로 지금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의 놀라운 정확성에 영국의 BBC는 그는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 미국의 CNN은 가장 신뢰받는 예언가 라고 소개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기적 같은 경제 성장, 그리고 지금 다시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한반도는 늘 인류의 전환기,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고요하지만 늘 긴장 속에 있는 나라, 불안하지만 그 안에서 새 질서를 만들어가는 민족. 그 소녀는 아마도 이 땅이 가진 운명적 에너지를 본 게 아닐까요? 한국의 정치권은 극심한 내분과 혐오 속에 갇혀 있고 사람들은 누굴 뽑아야 하나 보다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양은 어땠을까요? 100년 전 독일의 신비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이사의 분단된 반도에서 새로운 문명의 빛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트스라다무스는 동방의 호랑이가 잠에서 깨어날 때 세계의 중심은 다시 쓰이리라. 수백 년 전 서로 다른 곳에서 활동한 이 예언자들이 모두 한 시점, 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2025년. 그런데 단지 예언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움직임조차 지금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5년 목성과 토성이 그랜드 크로스를 이룹니다. 800년 만에 특별한 배열. 고대부터 왕의 별이라 불리던 이 별들은 변화와 전환의 시작을 의미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역사 속 38년 주기를 아십니까?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87년 민주화 헌법 개정, 그리고 2025년 새로운 대전 한점. 우연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거대한 변곡점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을 물과 불의 국가라 표현했습니다. 모순되는 두 에너지가 한 공간에 존재하고 그 충돌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용의 꼬리다. 꼬리가 흔들리면 세계의 몸체가 함께 움직이게 된다.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은 대륙과 해양, 동양과 서양의 접점, 그리고 지금 그 접점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KB금융은 1분기에 1.6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이면에는 외국인 투자 자본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5월 제주에서 열린 제2차 고위관리회의는 그 신호탄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예언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3가지 징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리적 국경은 남아있으나 정신적 국경은 사라진다. 한반도는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 아난드는 공존의 새로운 형태를 말했습니다. 전쟁도, 흡수도 아닌 서로가 마음을 여는 정신적 통일. 북한과 러시아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한국은 체코와 14건의 기술 협약을 맺었으며 세계는 다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난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도 돈도 아닌 새로운 힘이 세상을 이끌 것이다. 그 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그가 말하는 한국은 단지 나라가 아닙니다. 변화의 진원지이며 다음 시대의 시작점입니다.
한국은 네 가지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다.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십. 경제와 문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에서 K-팝, K-드라마까지. 그러나 정치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은 단 한 사람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도, 종교인도, 기업인도 아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정말 존재한다면 지금 같은 시기일지 모릅니다. 혼란과 분열, 피로와 무관심.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 그 얼굴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그를 이름이 아니라 징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잃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의심했지만 그 회의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각자의 마음속엔 누군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무너졌던 순간들, 정당 안에서조차 외면받았던 시간들, 법정에 서서 홀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장면들. 누군가는 그를 지켜보며 그 사람 아니면 누가 있겠나? 속으로 되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거절은 단지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시험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관 자체가 나뉜다. 단순한 정치적 입장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세대, 같은 집안 안에서도 각자 전혀 다른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날부터 우리는 같은 뉴스도 다르게 읽고 같은 말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68%가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가족과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명절 식탁은 점점 짧아지고 대화는 점점 좁아지고 분위기는 점점 침묵으로 가라앉습니다. 그 침묵은 대화를 멈추게 하고 멈춘 대화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결국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실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정치는 멈췄고 경제는 흔들리며 사회는 서서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연결된 고리입니다. 한 징조가 다음을 깨우고 다음이 또 그 다음을 흔드는, 그리고 그 고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이 혼란은 이제 단순한 문제 하나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전환기에는 늘 원치 않았던 자가 등장했습니다. 공자는 벼슬 대신 가르침을 택했고 간디는 말 한마디 없이 제국을 바꿨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향한 말보다 침묵으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자다. 그 상처로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자다. 그리고 그가 진짜로 등장하기 전 세 가지 전조도 먼저 나타난다고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들의 침묵. 소음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이들. 외침보다 관찰을 택하는 이들. 그 침묵은 저항이자 전환의 시작이다. 최근 SNS를 떠나는 젊은 세대. 명상과 철학에 빠진 2030. 이미 조용한 물결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을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며 변화를 말하는 시대에서 변화를 준비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맥에서의 빛. 한반도의 등줄기 위에서 이상빛이 관측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예언의 신호다. 백두대간 위에서의 그 빛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깨우는 상징일까요? 세 번째, 기존 질서의 붕괴. 눈에 보이던 상징물은 무너지고 오래된 권위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당연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법과 언론, 권력과 질서, 그 무엇도 불변이 아니게 된 이 시대. 뉴스는 서로를 공격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말보다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공약이 없어도 연설이 없어도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인 사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수천 명을 이끌고 또 어떤 이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을까? 그 차이는 언변이 아니라 진정성의 깊이입니다.
아난드는 정치적 리더십을 동양의 조화와 서양의 자유가 만나는 지점이라 설명했습니다. 극단의 이념이 충돌하는 지금, 우리는 그 정반합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분열은 단지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충돌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치의 본질은 승자가 아니라 질서를 다시 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가장 밝은 빛의 준비 단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어쩌면 다음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산통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 신앙보다 방향이 필요하다. 한국은 방향을 제시할 나라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당신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을사년. 예언은 지금 이 시간의 어딘가에서 천천히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그 변화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 천재소년 아비냐 아난드의 충격적인 한국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치의 공백, 경제의 위기, 사회의 분열, 지도자는 있으나 따르는 이 없고 돈은 있으나 흐르지 않으며 사람들은 같은 나라에서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징조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징조 뒤에서 3번 거절당한 자가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리고 징조입니다. 2025년 을사년. 한반도를 중심으로 시작될 거대한 변화의 물결. 그것은 단지 정치적 통일도, 경제적 부흥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향한 공존의 실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징조를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3번 거절당했지만 아직도 빛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 작은 불빛이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웃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곧 서로가 웃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5초의 여유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동 배달꾼이었습니다.